모든 선수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것 같은데 우승이 목표고 우승을 하도록 모두가 힘을 합칠 겁니다. 아시안컵에서 또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Y nada mejor que antes de empezar una competición, si vas con una victoria, ya te da una estimulación, ¿no? 부상 없이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결과죠. Vamos a Australia, vamos a luchar por la Copa, pero necesitamos también su ayuda. Fighting. 슈틸리케 감독의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하겠다. 이번에 아시안컵 우승하면 55년 만에 우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다렸고요. 이번에 정말 우승한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자, 지금 이곳 호주 시드니의 퍼텍 스타디움, 이 호주 A리그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의 홈장입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가 입장을 하고 잠시 뒤에는 또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하겠습니다. 시드니에서 이제 교민들은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오랜만에 그러니까 2000년 이영표 해설위원이 올림픽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 때 이곳 시드니를 찾았었죠. 예, 마지막 대표팀 경기가 이곳 시드니에서 2000년 1월 달에 네. 있었는데요. 거의 한 15년 만에 다시 이곳 시드니에서 대표팀 경기를 하네요. 호주 교민들 오늘 이곳 퍼텍 스타디움 이 본부석 그리고 맞은편을 아주 꽉 채웠습니다. 2015 호주 아시안컵 어떻게 치러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부터 31일까지 16개 나라가 참가를 하고 있고요. 시드니와 뉴캐슬, 캔버라, 브리즈번, 멜버른 등 5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4번 우승을 했고 대한민국 우승 2번. 올해 이제 우승을 하면 55년 만에 대한민국이 또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승팀은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2017년도에 열리는 이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열리는 이 대륙간컵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편성 A조 대한민국입니다. 호주, 오만, 쿠웨이트와 함께 편성이 됐고요. B조에는 우즈베키스탄, 오늘 경기를 치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북한, C조에 이란, 아랍에미리트 연합, 카타르, 바레인, D조엔 일본과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이 포진해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A조 1위 혹은 2위로 올라가게 되면 8강전은 B조 2위 혹은 1위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경기 사우디가 8강전에서 우리와 다시 한번 만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안컵 이 최종 모의고사 그리고 또 본선 8강전에서 2번 연속해서 경기를 치르는 이런 셈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아시안컵은 아시안컵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 아시안컵에서 점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가 FIFA 랭킹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FIFA 랭킹이 월드컵에서 마찬가지고요. 네. 두 편성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한 경기를 승리하면 4점이고요. 네. 이 아시안컵에서 승리하게 되면 3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시안컵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는 것이 우리가 FIFA 랭킹을 아주 가파르게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마지막 평가전 55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이 새롭게 부임한 슈틸리케 감독의 첫 국제 대회 그 마지막 평가전입니다. 오만과 쿠웨이트에 대비한 맞춤의 평가전. 아까도 이영표 해설위원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지막 그 최적의 맞춤 평가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만과 쿠웨이트를 대비해서 오늘 우리는 평가전을 하고요. 사우디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과 중국전을 대비한 그런 평가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로 양 팀에게 오늘 경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새로운 슬로건을 채택했습니다. 타임 포 체인지, 변화하라, 변화의 시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새롭게 바뀐 공격 라인이 우리 대표팀에 부족했던 득점력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 우리 공격 라인이 좀 젊어졌다, 더 빨라졌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선수들이 호흡을 좀 더 가다듬는다면 얼마든지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또 골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동팀이 전반전에는 많이 좀 수비지향적으로 경기를 하다가 후반전에 많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스타일이 특이한 스타일이 있는데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서 좀 그런 전술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동 팀들이 한국 대표팀과 경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수비를 한다는 것,
특히 전반전에는 특히나 더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만도 우리와의 경기에서 분명히 수비 쪽에 중심을 둘 것이기 때문에 중동 축구의 어떤 특색을 알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자,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1980년 이후 15번 경기를 치렀고요. 대한민국이 4번, 사우디아라비아가 5번을 이겼으니까 근소하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역대 전적에서는 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는 네. 특히 이제 중동 원정이에요. 중동 원정을 가게 되면 날씨가 상당히 덥기 때문에 네.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의 경기가 우리가 마음껏 사우디를 승리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슈트리케 감독이 나오는 선수들을 이제 격려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선수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잠시 전에 곽태희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선수와 아주 어깨동무하면서 친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뭐 힐랄 선수들이 지금 스쿼드 안에 8명이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뭐 팀 동료가 8명 안에 상대 대표팀으로 만난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죠. 이영표 해설위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이 프로 경험을 했었고요. 지금 대한축구협회 유대우 부회장,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협회장,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후원사인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 그리고 이 김봉현 주 호주 한국 대사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이영표 해설위원이 알힐랄에서 얼마나 동안 있으셨죠? 제가 2년 동안 있었죠. 네, 여기서 우승도 경험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베스트 11에 나온 모든 선수, 특히 아릴랄 선수가 지금 6명이 포진되어 있고요. 네. 또 2명의 선수가 제가 아릴랄에서 뛸 당시에 아릴랄 소속이었기 때문에 지금 8명의 선수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와, 2010년, 2011 시즌 무패 우승됐었네요. 그렇죠. 2011년에 뭐 무패 우승이라는 사우디 축구 역사에서 처음으로 무패 우승이라는 기록도 한번 세웠었죠. 네. 자, 이영표 해설위원이 어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비공개 훈련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이 아주 마치 상담하마 본 궁녀들처럼 반겨주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선수들이 모두 입장을 했고, 이제 국가연주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연주입니다. Please remain upstanding for the national 사우디아라비아의 anthem. 국가 연주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Ladies and 국가가 gentlemen, 이곳 호주의 시드니 퍼텍 스타디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눈이 빠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국가 연주가 될 때 양 팀의 스타팅을 살펴보셨습니다만, 대한민국 오늘 김진현 골키퍼 현재 이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김진현 골키퍼가 선발로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많은 좀 변화가 예상되는 이런 선발입니다. 상대 전적 16전 5승 7무 4패, 사우디아라비아가 근소하게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타팅입니다. 골키퍼 김진현, 박주호, 김진수, 이근호, 손흥민, 조영철, 한국영, 구자철, 장현수, 김주영, 김진현, 김창수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그렇죠. 앞쪽에 특히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됐어요. 특히 이근호 선수, 손흥민 선수, 또 조영철 선수가 배치가 되면서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기회를 가져가려는 그런 어떤 슈틸리케 감독의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네. 고요지책으로 지금 이제 이동국 선수와 김신욱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4명의 선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제로톱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근호 선수가 앞쪽에서 원톱 역할을 해주면서
아마 많은 움직임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명의 선수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타팅입니다. 골키퍼 왈리드 압둘라, 사이드 알 무알리드, 오사마 하우사위, 우마르 하위사위, 무스타파 알 바사스, 살만 알 파라즈, 야시르 얄 샤흐라니, 사우드 카리리, 나시르 알 샴나니, 살렘 알 다우사리, 다와프 알 아비드 선수, 이렇게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우디 선수들의 라인업을 좀 본다면 알힐랄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무려 6명이나 포진됐고요. 네. 알알리에서 뛰는 선수가 3명. 그러니까 두 팀에서 지금 베스트 11 안에 나온 선수가 무려 9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선수들의 어떤 호흡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사우디가 한국보다는 좀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최전방에 있는 알 샴나니 선수는 우리도 많이 알려진 선수잖아요. 그렇죠. 2014년에 AFC 올해의 선수를 차지했던 그런 네. 선수가 바로 15번의 알 샴나리 선수고요. 자, 오늘 심판진들은 전부 호주 심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레드 질레트 주심이 오늘 경기를 전반적으로 관할을 하고 제1, 2부심 그리고 대기심까지 모두 호주 심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리 슈틀리케 감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은 지 이제 3개월 만에 첫 국제 무대에 나왔습니다. 어떤 색깔을 보여줄 것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글쎄요. 슈트리케 감독이 경기 전에 만난 이야기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어렵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알힐랄도 마찬가지고 또 스페인 팀도 마찬가지고 독일 팀도 마찬가지고 네. 한 팀에서 보통 5, 6명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기 편한데 한국은 무려 20개 팀에 뛰는 선수들이 모여서 조직력을 맞추는데 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잠시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코스민 올라로유 감독의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수원 팬들은 좀 눈이 익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수원 삼성에서 중앙 수비수로 활약을 했고요. 네. 그 당시에 3년 동안 무려 6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그런 아주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그런 감독입니다. 두 경기 모자라는 100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렇죠. 한국 팬들에게는 그냥 뭐 올리라는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기억하는 팬들이 많이 있고요. 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부임한 지 이제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중동 축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감독이 또 올리 감독입니다.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붉은색 상의 유니폼에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초록색 상하이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늘 손흥민, 구자철, 조영철 그리고 최전방엔 이근호가 포진해 있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자마자 한껏 공세로 나와봤던 대한민국입니다. 일단은 사우디 축구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몇몇 그러니까 앞쪽에 포진된 선수들 특히 이제 나와프 선수라든가 말이죠. 네. 또 뭐 알샴나니 선수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드리블 능력이 좋거든요. 개인 능력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 또 기회를 가져가는 그런 개인 플레이에 의한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것이 바로 사우디 축구의 특징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드 알 무알리드 선수, 알 아을리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자, 지금 이근호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근호 선수가 11번 아니겠습니까?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0번을 달고 있어요. 일단 몇몇 선수들이 일단은 번호를 약간씩은 좀 바꾸고 나왔어요. 네,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별리그 오만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조금 상대 오만, 쿠웨이트, 호주 관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또 작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뭐 월드컵에서 강팀의 선수들이 번호가 바뀐다고 해서 모르지 않거든요. 네, 최소한 아시아권 안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번호를 바꾼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팀에게 어떤 전술을 숨길 만한 그런 이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오늘 기성용 선수와 이청용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기성용 선수와 이청용 선수가 기성용 선수는 이제 하루 전에 도착을 했고요. 이청용 선수도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는 약간 부상이 있었던 정성용 선수와 함께 이 3명은 일단은 출전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차두리 선수도 이곳 호주에 와서 훈련을 하면서 약간 좀 다쳤었는데 오늘 이 교체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3일 전에 약간 무릎 쪽에 통증을 호소했었는데요. 이제는 뭐 통증 없이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적극적인 압박으로 공을 끌어냈고요. 하지만 연결되진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기 진영 왼쪽에서. 자, 일단은 전반 초반에 양 팀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뒤쪽에 수비수들을 많이 두면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진행되고 있죠. 자, 지금 우리 선수 한 명이 초반에 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얼굴 쪽에 지금 조영철 선수가 얼굴 쪽에 공을 좀 맞았는데요. 이렇게 조영철. 경기를 하다가 시작부터 얼굴 쪽에 공 맞고 시작하면
상당히 좀 경기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얼떨떨하죠. 이 98 프랑스 월드컵 때 이상윤 전 성남 감독이 경기 전에 몸을 풀다가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선수한테 공을 한번 얻어맞아서 어떻게 전반전을 뛰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조영철 선수 그렇게 큰 얼떨떨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전에 그라운드 상태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예. 일단 패스 게임을 하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좋은 잔디 상태를 보여줬고요. 네. 날씨가 30도가 좀 넘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약간 좀 덥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경기를 할 거예요. 이 습도가 지금 현재 50%가 넘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자 길게 올려줬고요. 페널 박스 안쪽 옵사이드 아닙니다. 알았어요? 자, 여기에서 그대로 골아웃 됐습니다. 이근호의 쇄도였습니다. 습도가 50%가 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약 32도, 33도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선수들이 유럽 쪽에서 또 중동 쪽에서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중동에서 유럽 중동에서 이쪽까지 오려면 상당히 많은 그 비행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지금 상태로만 본다면 100%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왈리드 압둘라 오늘 앞서서 관전 포인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을 치르는 것은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만날 바로 오만 1차전 경기고요. 그리고 또 쿠웨이트와의 2차전 경기를 대비하기 위한 맞춤 전략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기 진영. 사우디아라비아 축구가 상당히 예전에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약해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5, 6년 동안 사우디 축구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은 예전 못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끊어내면서 역습으로 손흥민 쪽이었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진영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해 들어갑니다. 오른쪽 사이드 알무왈리드 선수에게 주는 이 오버래핑이 약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사우디는 15번의 알 샴나니 선수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히 24번의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보고 있는 이 나와프 선수를 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키는 작지만 상당히 드리블 능력이 뛰어나고요. 슈팅 능력도 있고요. 또 속도도 갖춘 선수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올리 슈틀리케 감독. 아마추어 팀들의 경기에도 아주 유심히 지켜보는 감독이 바로 이 올리 슈틀리케 감독이기도 합니다. 왼쪽에서 구자철. 자, 구자철이 빼냈고요. 그러나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옵사이드죠. 이근호가 들어갈 때 옵사이드. 구자철 선수가 직전 아시안컵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 때는 득점왕이었었잖아요. 그렇죠. 5골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사실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을 통해서 바로 이 구자철 선수가 스타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로 또 이적할 수 있는 이런 힘도 생겼었고요. 네, 특히 과연 이제 뭐 생각이 상당히 깊고요. 네, 또 정신적으로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씩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있는다 할지라도 네. 금방 회복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 때는 지동원 또 구자철 선수. 자, 좋아요. 빼내서 손흥민. 손흥민이 올라갑니다. 손흥민 중앙 돌파. 두 선수 사이 하지만 끝까지 드리블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상당히 순간적인 돌파가 빨랐었고요. 대한민국 진영 깊숙하게 장현수. 좋아요. 장현수가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진영. 자, 이근호. 자, 흘러나온 볼 살짝. 이번에는 파울이죠? 박주호 선수. 박주호가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박주호 일단은- 선수가 오늘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한국영 선수와 박주호 선수, 사실은 오늘 이제 기성용 선수가 아시안컵 본선에서는 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기성용 네. 선수의 파트너로서 수비형 미드필더 이 두 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은 오늘 경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테스트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흘려줬고요. 오른쪽 코너 부근까지 코너 풀에서 하지만 공이 이미 골라인을 넘었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오른쪽 한번 깊숙하게 들어가 봤던 조영철. 사실은 슈틸리케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표팀의 정말 주전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한 3명에서 4명 정도 외에는 이제 주전 경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새롭게 내건 변화하라. 이 슬로건에도 아주 적합한 이런 새로운 경쟁 체제가 형성이 되는 것이겠군요.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골키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수비 쪽에서도 매 경기 지금 이제 선발 라인업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슈틸리케 감독도 여러 선수들을 지금 바꿔보면서 네. 나름대로 선수들의 베스트 11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오늘 과연 센터백 콤비로 어떤 선수들이 나올 것이냐 주목이 됐었는데 오늘은 김주영과 장현수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경기 전에 수비 쪽에 공격 쪽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수비 쪽에서는 쉽게 베스트 11은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오늘 경기는 저도 누가 나올지 상당히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샴나니가 최전방에 포진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자, 공 빼내서 손흥민. 자, 주변에 도와줘야죠. 도와주는 선수가 없었고요. 일단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왼쪽에서 김진수. 사우디아라비아 공을 빼내서 공세로 바꿉니다. 오른쪽 깊숙하게 사이드 알무알리드. 자, 크로스까지 땅볼. 하지만 이것이 자, 왼발입니다. 왼발 빗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슈팅이었습니다. 살렘 알 다우사리. 네, 지금 오른쪽에서 사우디 선수가 오버래핑을 올라갔고요. 안쪽에서 크로스를 한다는 것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슈팅 기회를 내주고 말았네요. 28번의 알 다우사리와 2번의 사이드 알무알리드, 이 오른쪽에서 윙백과 윙어의 움직임이 초반부터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이 사우디 선수들이 드리블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슈팅이 또 날카롭거든요. 네. 특히 이쪽 바깥쪽에서 공을 갖고 있다가 안쪽으로 드리블해 오면서 하는 슈팅, 우리 선수들이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헤딩으로 흘려준 볼, 하지만 세컨볼을 잡아내지 못했고요. 자, 지금 슈팅을 했던 살렘 알 다우사리 선수도 알 힐랄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영표 위원과 같이 뛰었었나요? 제가 있을 때는 선수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렇군요. 사우디아라비아 선수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사우디 선수들은 드리블 능력, 또 속도,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창조적인 플레이를 하는 면이 있어요. 네. 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선수 이 살렘 알 다우사리 잠시 전에 슈팅을 했던 선수인데 코스민 벌써 올라오이 이제 감독. 두 명의 선수가 얼굴 쪽에 공을 맞으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선수요. 대한민국 왼쪽. 슈틸리케 감독이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공을 가졌을 때 그 공을 소유하면서 천천히 상대 진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상대가 계속해서 완전히 뒤쪽에 내려가 있을 때는 공을 좀 소유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업사이드예요. 옵사이드. 이건호 선수가 보면서 네, 일단은 업사이드가 되긴 했지만 이건우 선수가 잘 뛰어 들어갔고요. 네. 왼쪽에서 박주호 선수가 상대가 밀고 나오는 그 뒷공간에 공을 넣으면서 상대의 수비 조직을 깨려는 움직임. 약간 한 발 정도가 앞섰는데요. 이런 패스 또 이런 움직임은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네. 이근호가 약간 의식은 하고 들어갔었는데 결국엔 옵사이드에 걸렸습니다. 왼쪽 돌파 사우디아라비아. 하지만 축구 경기를 하면서 수비수들이 모든 경기를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예. 상대가 이렇게 강하게 앞쪽으로 밀고 나온다면 반대로 뒷공간이 있고요. 또 뒤쪽에 처진 다음에 앞공간이 있기 때문에 앞공간과 뒷공간을 선수들이 좀 지능적으로 찾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반전 1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대표팀 공격과 수비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뭐 양 팀이 상당히 뒤쪽에 수비수들을 많이 두면서 조심스러운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해 보이고요. 예. 이런 이제 한 5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공을 소유하면서 또 사우디가 이제 날카로운 역습을 통해서 간헐적인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한 명 나와줘야죠. 자, 사우디아라비아 아까 안쪽에서 자, 제 2선. 자, 크로스 올라갔고요. 반대편 일단 걷어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왼쪽에 7번의 쌀만 선수가 왼발 크로스가 좋아요. 자기가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안쪽에서 공간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 좁은 지역에서의 사우디아라비아 일단은 박스 근처에서 우리 선수들이 슛을 하지 못하도록 잘 압박을 해줬고요. 네. 특히 문제는 공이 양쪽 사이드로 나갔다가 올라올 때 자기 사람을 놓치는 것을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코너킥입니다. 살렘 알 다우사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번째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14번의 알카리리 선수, 우리 선수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그대로 직접 다이렉트 슈팅을 한번 날려왔습니다. 나와파 라비드. 이번에는 약속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곽으로
길게 볼을 줘서. 길게 빼준 다음에 나하프 선수가 왼발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네. 왼발 발리슛으로 연결하는 모습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전에 2006년, 뭐 2005년, 2000년대 중반 우리 대표팀 참 많이 괴롭혔던 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사우디의 어떤 선수들 돌아본다면 뭐 마제트 압둘라를 뭐 포함해서요. 네. 또 사미 알제바르, 또 나와프 알테미트, 또 야세르 알카타리 이런 뭐 전설적인 선수들, 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던 팀이 또 사우디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월드컵부터 이제 이 월드컵의 단골 손님이었었는데 남아공 월드컵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에 가지 못하면서 상당히 좀 침체된 이런 분위기를 띠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또 지난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는 예선전에서 3전 전패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또 사우디인데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진영. 자, 앞쪽에서부터 압박하면서 끊어 들어가는 대한민국 대표팀. 네, 일단 우리 선수들이 앞쪽에서 지금 10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잔디 상태가 상당히 좋지만 물을 좀 뿌려놓은 상태라 좀 미끄럽거든요. 네. 선수들이 볼을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압박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쪽에서 박주호가 상당히 많이 밀고 올라오면서 압박 시도. 자, 손흥민 선수와 이 박주호가 동시에 이제 가니까 공을 옆실 밖으로 차냈고요. 대한민국의 드로잉입니다. 김진수 짧게 던져줬습니다. 한국영 파울이에요. 파울. 박주호. 네, 좋습니다. 박주호 선수가 이렇게 중앙선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는 상대가 공을 가질 때 강하게 압박하면서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거 괜찮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리킥. 여기서 파울이었습니다. 박주호. 마인츠 공호에서 뛰고 있는 박주호. 바짝 붙어줘야죠. 자, 바짝 좋아요. 붙어주면서 옆줄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김진수 잘 끌어냈습니다. 박주호 선수도 쓰임새가 참 많은 선수이죠. 뭐 사실은 왼쪽 윙백으로서 많은 경기를 펼쳤고요. 최근에는 특히 아시안 게임에서 주장으로서 네.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이제는 뭐 왼쪽 윙백도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잘 커버하고 있는 박주호 선수입니다. 2012년도에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6강전 뛰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네 번째, 이천수, 박지성, 이영표에 이어서 네 번째로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6강 토너먼트에 뛰었던 선수로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기진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좀 조심스럽고 우리나라도 좀 조심스러운 아직 전반 초반의 경기 운영. 수비를 하기에 가장 좋은 타점은 상대가 공을 돌려내다가 양쪽 사이드, 그러니까 터치라인 쪽으로 공이 갔을 때 압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자, 김진수가 걷어냈고. 좋아요. 리바운드 잡아줘야죠. 자, 사우디아라비아 좋아요. 앞방을 풀어냈습니다. 자, 손흥민 살짝 주고받으면서 구자철 왼쪽 돌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가 앞섰습니다. 자, 이곳 퍼텍 스타디움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이 호주 교민들, 이 호주에 약 25,000명 정도의 교민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곳 시드니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 교민들이 와서 이영표 해설위원이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에서 뛰던 시절이니까 올해가 2015년, 정말 15년 만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호주에서 경기를 갖는 날이기도 합니다. 뭐 경기 전에 3번에 오사마 선수가 저렇게 와서 네. 여기 한국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한국 팬들이 많냐고 깜짝 놀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제 B조에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과 이제 우리가 8강전에서 자, 오른쪽 돌파 시도. 열렸어요? 자, 펠박스 안쪽. 슛! 슛! 포스트 맞고 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수비가 거들했고. 손흥민 선수의 왼발이었는데요. 손흥민의 정말 시원한 슈팅이 전반 16분에 터졌습니다. 예, 지금은 오른쪽에서 김창 선수가 안쪽으로 잘 내어줬고요. 옆쪽에서 내준 것을 손흥민 선수가 왼발 발레로 연결해 봤는데요. 그것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맙니다. 자, 여기서 구자철이 잘 내줬죠? 손흥민 아주 강한 슈팅이었었는데 이것이 크로스바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것이 장점이에요. 속도만 있는 것이 자, 다시 아니라 한번 손흥민 좁은 지역. 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압박으로 풀어냅니다. 압박했으면 그 앞쪽에서 해결해 줘야죠. 파울해야 돼요.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역습으로 나올 수 있을지요. 오른쪽까지 전개.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드 알무알리드 짧게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파울. 지금 이제 나와프 선수가 저렇게 바짝 붙을 때 돌아서는 것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네.
올리 슈트리케 감독, 첫 번째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나왔을 때는 골과 다름없지 않을 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이 큰다면 과거에 사실은 속도를 갖춘 선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결정력 또 슈팅력 이런 것들이 약했었는데 네. 손흥민 선수는 아주 강력한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 그렇군요. 상당히 손흥민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두 명이 붙어줘야 돼요. 일단 두 명이 붙어주니까 외곽으로 돌리고요. 상대가 볼을 뒤로 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오른쪽 다시 한번 사이드 알모알리드. 흔들어 보면서 여의치 않으니까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살렘 알다우사리를 거쳐서 중앙으로 연결. 중앙에 사우드 카리리. 파울. 한국영 선수였죠.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리킥입니다. 자, 이런 평가전을 통해서 이제 저런 위치, 지금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아주 괜찮은 위치잖아요.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의 수비,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세트피스가 상당히 날이 가면 가릴수록 날카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게 박스 근처에서는 웬만하면 파울을 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스럽고요.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골키퍼는 김진현 선수입니다. 세레서 오사카에서 뛰고 있는 선수. A매치 4경기에 남아서 6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스에서 한 10m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뭐 큰 걱정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선수들이 프리킥 연습이 많이 하고요. 또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위험해요. 나와프 왼발이 상당히 능한데요. 나와프 나와프 아비드 왼발로 그대로 골아웃 됐습니다. 알힐랄에서 뛰고 있는 나와프 알 아비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킥력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특히도 한번. 왼발 슛이 상당히 능한 선수예요. 지금 사우디에서 가장 드리블이 좋은 선수 누구냐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저 나와프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1m 68cm 그렇게 큰 키는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빠르고 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힐랄에서도 제가 처음에 힐랄에서 뛰고 있을 때 예. 처음 이제 유스팀에서 올라와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인데요. 1980년생이니까 이영표 해설위원하고는 뭐 거의 띠동갑 넘게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길게. 자, 여기에서 일단 세컨볼. 사우디아라비아가 길게 처리한다. 또 사우디 선수들의 어떤 면면을 좀 살펴봐서 좀 재밌는 것은 네. 지금 사우디 선수들의 모든 선수들이 다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대표팀에 소집된 선수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자국 리그의 3개 클럽에서 소집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도 뭐 한 4클럽에서 특히 또 2클럽에서 지금 9명의 선수가 오늘 경기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안전하게 처리 김진수. 자, 손흥민 선수 오늘 크로스바를 한번 전반 16분에 강하게 때렸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었는데요. 안쪽에서 올라와서 구자철 선수가 잘 내줬고요. 발리로 연결했는데요. 자, 골키퍼 왈리드 압둘라 손을 맞았습니다만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또 골대를 맞았습니다. 저런 장면을 상대에게 한번 보여주면 박스 근처에서 사우디 수비수들은 보다 더 손흥민 선수를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주변 선수에게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전반 20분이 됐습니다. 전반전 10분보다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좀 활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우리 선수들이 뒤쪽에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약간은 좀 빨리 결정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아하. 좀 더 뒤쪽에서 공을 돌려내면서 상대의 조직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앞쪽으로 나오는지 또 뒤쪽으로 움직여 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공격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구자철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적극적이에요. 네. 네, 구자철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군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구자철 선수의 모습입니다. 구자철 선수도 주장 참 많이 하네요. 2009년 20세 이하 월드컵 주장이었었고요. 광저우 아시안게임 조심해야 돼요, 주장이었고요. 조심해야 돼요. 일단 바운드. 하지만 김진현 선수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런던 올림픽 때도 주장했었고요. 브라질 월드컵 때도 주장했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많은 감독들이 구자철 선수의 어떤 성실도를 높이 평가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페르팍스 안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공을 따냈습니다만 붙어주면서 공을 끌어냈습니다. 김진수가 붙어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드로잉. 재빨리 선줘졌고 오른쪽에 알무왈리드. 뒤쪽으로 돌립니다. 오사마 하우사위. 흘러나온 볼. 오사마 하우사위. 다시 앞쪽으로 툭 찔러줬습니다만 박주호가 오른쪽으로 길게 한번 봤었는데 우리에 들어가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조영철 선수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오늘 슈틸케 감독이 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축구, 또 이기는 축구, 그런 축구가 내가 원하는 축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좋은 축구, 또 이기는 축구를 경기장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결과와 내용이 다 좋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가장 결과도 좋고 내용도 좋으면 가장 좋겠지만 네. 축구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뭐 100이면 100 결과입니다. 그렇죠. FIFA가 가장 페어플레이가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페어플레이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페어플레이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김진수가 좋아요. 올려줬고요. 2구로 줍니다. 2구로 가슴. 살아있어요. 흘러나온 볼 잡았어. 손흥민. 오른쪽 손흥민 슛! 골키퍼가 저거를 골키퍼가 어정쩡하게 처리했었는데 다시 재차 슈팅으로 연결되지 못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역습으로 나옵니다만 뒤쪽에서 길게 끌어내는 장현수입니다. 그리고 길게 한번 뛰어보는 조영철까지. 네, 기반적으로는 또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왔죠.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지금 뒷공간으로 아주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요. 이것을 이근호 선수가 싸워주면서 리바운드 된 볼을 손흥민 선수가 지체 없이 슛까지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이근호 선수가 거의 뭐 타겟맨의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슈팅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주변에서 흘러나올 공을 좀 계산을 해주고 있어야 되겠군요. 길게 넘어온 볼 헤딩. 장현수. 커버가 늦었죠. 자, 김주영이 붙어줍니다. 김주영이 붙어주는데 김주영 슬라이딩 태클. 좋아요. 터치아웃. 대한민국 대표팀의 김주영 오늘 장현수와 함께 센터백 콤비를 맡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리리가 중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흘러나온 볼 무스타파 알바시스. 알바사스가 오른쪽. 자, 오른쪽 이 알무왈리드 선수에 대한 공격 루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 공격 붙어줘야 돼요. 루트. 업사이드예요. 업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알무왈리드가 줄 때 바로 이 선수입니다. 나시르 알 샴나니. 이 몇 년째 지금 국가대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 뭐 올해 2014년이죠. 네. 올해 선수상을 받기도 했고 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선수예요. 네, 바레인과의 평가전 때 좀 이 팬들과의 충돌도 있었고요. 예, 특히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또 상대 선수에게 침을 뱉어서 네. 챔피언스리그 8경기 출전 정지를 또 받았던 선수인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박이 이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한 시즌 뭐 22경기에서 24경기 정도 치르면서 경고가 2-3개밖에 안 되는데 이번 시즌에는 이 선수가 벌써 경고가 9경기에서 3개나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번 시즌 좀 뭔가 좀 마음에 문제가 있는 듯 싶고요. 사실 뭐 사우디 축구로 본다면 알카타니 선수가 대표팀에서 은퇴한 이후에 그 후계자가 바로 또 이 알 샴나니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경기에 나서진 않았지만 파드 선수가 또 원톱 스트라이커가 있긴 있는데요. 네. 사실 3-4년 전에는 이 파드 선수가 상당히 각광을 받던 선수였거든요. 알 이티하드에서. 네. 그러나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면서 이 알 샴나니 선수가 아직까지도 원톱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경기 전에 앞서서 이영표 해설위원 좀 맑은 에너지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영표 해설위원의 지금 얼굴이 화면으로 또 축해가 됐습니다. 이걸 크게 넘어졌어요. 박주호 쪽 경기가 잠깐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영 오른쪽에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대표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청용 선수와 기성용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다른 선수들이 얼마만큼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 또 보여주느냐. 네. 그런 것도 한 가지 우리 축구 팬들이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주영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대표팀의 어떤 상당히 좋은 스쿼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느끼지는 못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이제 기성용 선수와 이청용 선수의 어떤 대표팀에서의 비중은 뭐 어느덧 절대적이 됐습니다.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 때 이영표 해설위원 박지성 선수와 함께 이제 은퇴 전에 마지막 A매치 거의 마지막 이제 국제 대회를 치르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에 박지성과 이영표 선수가 힘을 합치고 또 구자철, 지동원 이런 후배 선수들이 마음을 모아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2011년에 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을 통해서 또 대표팀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네.
당시를 만화 축구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런 또 별칭을 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본에게 승부차기로 패한 것을 제외하고는 4강전에서 4승 2무하고 3위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경기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좁은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역주를 밖으로 나가면서 드로잉입니다. 전반전 27분 30분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의 오늘 크로스바를 때리는 슈팅이 아주 시원했던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자기 진영에서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후방 오마르 하우사위, 앞쪽에서 사우디 카리리, 서서히 나오면서 중앙으로 패스. 자, 앞방으로 끌어냈는데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가 끌어냈고요. 앞쪽에 너무 많은 인원이 동원됐어요. 빨리 뒤로 들어와야죠. 자, 오른쪽으로 다시 연결됐습니다. 사이드 알무알리드 크로스 헤딩 김주영. 자, 오른쪽 김준영의 세이브. 이번에 멋진 슈팅이 한번 상당히 지금 나왔고요. 낮게 들어오는 예측할 수 없는 오버헤드 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하기가 곤란했거든요. 나와프 알아비디의 슈팅이었었고 이것을 김지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아주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처리하기 애매했는데요. 정말 슈퍼 세이브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 오버헤드킥 김지전 골키퍼 거의 가제트팔이었습니다. 용수철처럼 팔이 쭉 나오면서 막아냈고, 자, 사우디아라비아 코너킥입니다. 자, 여기를 잘 넘겨야 될 텐데 대한민국 대표팀 코너킥 붙어줘야 돼요. 헤딩 흘러나온 볼. 자, 슈팅까지 나오지 못했고요. 일단 몸으로 막아내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지금 이번 코너킥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맨투맨보다는 지역 방어를 섰는데요. 네, 지역 방어를 섰을 때는 자기 앞에 떨어지는 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자, 길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드 알무알리드 드로잉. 자, 길게 페럴박스 안쪽 중앙까지 나왔습니다. 헤딩. 리바운드 잡아야죠. 리바운드. 자, 여기서 역습으로 나올 수 있을지 구자철이 한 번에 길게 올려줬고 왼쪽으로 2구로가 뜁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 역습을 좋아요. 처리합니다. 자, 2구로 빨리 드로잉. 손흥민에게 손흥민. 자, 돌아서면서 이때 파울. 파울이죠. 이번에는 팔꿈치로 쳤어요. 손흥민 선수의 얼굴 쪽인데 바로 경고를 받습니다. 나와프 알라미드 경고. 자, 손흥민 선수가 공을 갖고 드리블하면서 돌아설 때 팔꿈치로 맞았습니다. 손흥민 나와프 선수가 알라미드. 뒤쪽에서 접근하는 나프 선수를 인식하고 말이죠. 네. 뒤로 역방향으로 접어서면서 돌아섰는데요. 자, 걱정스럽게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고 있는 울리 슈트리케 감독. 자,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뒤쪽에서 접근하는 선수를 보고 어깨 쪽에 얼굴이 좀 충돌이 있었죠. 자, 손흥민 선수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돌아설 때 강하게 얼굴을 맞았는데, 예, 무엇보다도 이제 아시안컵이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플레이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부상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모의고사 때 너무 많이 힘 빼서 실제 시험날 못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손흥민 프리킥. 자, 선수는 페널티 에리어 라인 쪽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나오지 자, 못하는 것을 손흥민 알죠. 그대로 직접 슈팅 땅볼로. 재치있는 슈팅이었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직접 슈팅을 시도했죠. 땅볼로 선수들이 이제 오른쪽에 몰려있으니까 왼쪽에 비어있고 아주 강력한 땅볼 슈팅. 하지만 골키퍼 왈리드 압둘라가 잡아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알무알리드. 알무알리드가 상당히 빠른 선수입니다. 자, 오른쪽 흘려내줬는데요. 자, 오른쪽에서 파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페널박스 파울 안쪽까지 조심하고요. 끊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박주호. 살렘 알 다우사리의 쇄도였습니다. 코스민 올라로유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감독입니다. 코너킥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살렘 알 다우사리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도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맨투맨보다는 존으로 서서 자기 앞쪽에 있는 공을 처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넘어왔고요. 피칭 김지영. 밀고 올라와야 돼요. 오른쪽 살만 알파르즈가 뒤쪽. 여의치가 않습니다. 알아비드가 왼쪽으로 줍니다. 왼쪽으로 헤딩 연결. 자, 흘러나온 볼 사우디아라비아 힐킥으로 내줬습니다만, 자, 대한민국 대표팀 여기서 역습으로 역습이에요. 나올 수 있을지. 대한민국 대표팀 오른쪽에서 들어와야죠. 자, 중앙으로 연결시켰었는데
자, 중앙에서 지금 조영철이 들어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네, 지금은 이건우 선수가 반대쪽 먼 곳으로 돌아 들어가고 그 자리에 조영철 선수가 안쪽으로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네, 공이 약간 길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장진영입니다. 중앙 쪽 서서히 공을 돌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자,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전반 3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길게 올라온 공인데 살레말 다우사니가 힐키로 내줬고, 자, 페널티 에리아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중앙에서 오른발 슈팅 높이 떴습니다. 자, 전반전 3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대표팀 수비와 공격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수비 라인에서는 18번의 살렘 선수가 계속해서 우리 포백 라인 뒤쪽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앞쪽에서 붙어주는 거니까 수비 포백이 따라갈 때 미리 체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앞쪽에서 마음껏 뒤쪽으로 킥을 하지 못하도록 앞쪽에 있는 포더들이 먼저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김진현. 기본적으로 포백 라인이 선수들을 밀고 올라가길 원하는데 앞쪽에서 확실하게 압박을 해주지 못하고 사우디 선수들이 눈이 다 앞쪽으로 오픈되어 있으면 압박을 하지 못하거든요. 자, 여기서 살짝 이근호였습니다. 길었죠? 앞쪽에서 압박을 통해서 끌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아직 공 끌어내지 못한 상태. 왼쪽까지 연결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앞뒤로 주고받으면서 왼쪽 돌파 시도, 파울.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리킥입니다. 왼쪽 터치라인 부근 한국영. 일단은 사우디는 18번의 살렘 선수 그리고 24번의 나와프 선수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면서 네. 공격의 기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편 선수 중에서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날 그럴 때는 가운데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서로 좀 이야기를 통해서 컨디션을 좋은 선수들을 좀 미리 압박하면서 공이 그 선수에게 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말로 저러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프리킥입니다. 왼쪽에서 길게 들어옵니다. 골 좋아요. 잡아냅니다. 그리고 재빨리 던져줘서 역습으로 나올 수 있을지. 자, 일단 이근호 쪽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 공을 따냈고, 대한민국 진영 전열을 갖추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왼쪽. 오른쪽에 공격이 많아지다가 이제 조금씩 왼쪽으로 공격의 빈도가 옮겨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최후방 오마르 하우사위. 지금 약간 상대가 공을 왼쪽에서 오른쪽 앞뒤로 공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 선수들이 좀 더 빠르게 체크해 줄 필요는 있거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 공이 선수들이. 양쪽 사이드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사이드 선수 또 왼쪽에 야세르 선수에게 공이 갔을 때 네. 공을 잡는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렇군요. 조금 더 앞쪽으로 라인을 이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라인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오른쪽에서 한번 접고 상대하며 무스타파 알바사스. 사우디 선수들은 발이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드리블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먼저 쉽게 발을 내면 안 됩니다. 발이 나올 파울 아니에요? 자, 여기서 끌어내면서 역습으로 나올 수 있지. 이근호가 주고 왼쪽에서 손흥민이 몇 점? 손흥민이? 자, 조영철이 왼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손흥민이 올라옵니다. 반대편. 자, 조영철 가운데 흘려내줬고 박주호.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을 따내서 역습 조심해야 역습으로 돼요. 나옵니다. 가운데 쪽 살레만 다우사니가 왼쪽으로 내줬고 가운데에서 붙어줘야죠. 아라바드. 흘러나온 공 한국 진영. 한국영 왼쪽으로 줍니다. 대한민국 장진영, 김진수, 박주호. 자, 구자철이 받아서 다시 리턴. 구자철 왼쪽에는 조영철이 있습니다. 지금 조영철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다 이제 왼쪽으로 와 있고요. 손흥민이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숫자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약간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항상 어느 한쪽에 상대 수비들이 많다는 뜻은 반대편은 우리 편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대의 유니폼을 가진 선수들이 앞에 많이 있다면 네. 반대로 빨리 좀 돌려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조영철 그렇죠. 반대였죠. 중앙으로 일단 연결을 시켰고 주면서 김창수가 줬고 오른쪽에서 자, 열렸어요. 그대로 슛! 손흥민. 네,
지금처럼 말이죠. 왼쪽에서 공이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처럼 슈팅할 수 있고 또 패스하고 오버래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자, 손흥민의 슈팅. 자,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전 오른쪽에서 이렇게 코너킥 준비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 이 경기의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이에요. 자, 손흥민 코너킥 앞쪽으로 짧게 내줬습니다만 수비가 먼저 걷어냈고 흘러나온 공 김진수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호까지 연결, 다시 김진수 리턴. 여기에서 서서히 공을 줄 곳을 찾고 있는 김진수 오른쪽으로 연결시켰고 한국영이 받았어. 공간을 좀 넓게 써야죠. 장현수가 받았습니다. 올해가 양띠인데 장현수가 또 양띠군요. 자, 앞쪽으로 전개. 우리나라 쪽 선수가 없었고요. 이근호가 최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원 안쪽에서 왼쪽으로 연결시켰고 손흥민이 붙어줍니다. 자, 라비드가 전개 하지만 소유해야 돼요. 뒤쪽에서 김창수가 골키퍼 김진현에게. 장현수가 중앙. 자,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고요. 서서히 올라옵니다. 중앙으로 땅볼로 내줬는데 이근호 쪽이었었는데 이근호 앞쪽에 선수가 먼저 막아서면서 공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왼쪽.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반 초반과 중반에는 오른쪽에 루트가 있었는데 공격 루트를 많이 찾았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왼쪽으로 옮겨간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는 살렘 선수가 있고요. 네. 왼쪽에는 나와프 선수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왼쪽에서 크로스. 자기편 선수가 없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선수 그냥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드로잉이 선언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선수 공 맞지 않고 나갔습니다. 중앙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자, 구자철 쪽, 구자철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구자철 선수가 오른쪽 발목 쪽을 잡으면서 쓰러졌는데요.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공이 앞쪽으로 살짝 길게 나온 볼을 트리핑하는 과정에서 지금 구자철 선수가 지금 파울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별리그 오만과의 경기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상이 없어야 될 텐데. 네, 한번 볼까요? 여기서 공을 접을 때 공을 먼저 터치하는 모습이죠. 자,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니었었고요. 구자철 선수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 구자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한 가지는 말이죠. 네. 우리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의 선수들이 좀 빨리 퍼져나가서 넓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공간을 가진 상태에서 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결국에 우리가 아주 좋은 위치,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상대로부터 압박 당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도 줄이고요. 공을 컨트롤하는데 아주 유리한데요. 박주호 이 한국영 쪽에서 이제 공이 패스 줄기가 나올 때 손흥민, 구자철, 조영철, 이근호 이 선수들이 좀 넓게 넓게 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아주 적절한 간격, 넓은 간격으로 퍼져서 공을 받게 되면 네. 그만큼 상대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리를 뛰어서 압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좁게 쓰지 말고 좀 넓게 써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공격 작업 전개 사우디아라비아 옆줄 밖으로 나가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드로잉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어떤 전반전 40분까지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슈틸리케 감독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공을 가졌을 때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자, 구자철이 오른쪽으로 내줬고 여기에서 먼저 달려옵니다만 자, 손흥민 선수도 오늘 몸을 아끼지 않네요. 좋아요. 자,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이근호가 들어갑니다. 이근호. 오른쪽에 손흥민이 돌아가죠. 자, 이근호 가운데 조영철이 있는데요. 자, 흘러나온 볼 잡아서 슛! 왼발 슛! 그대로 한국영의 슈팅이 나왔었고요. 자, 오른쪽까지 연결. 하지만 그 중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막아 세웁니다. 한국영의 슈팅이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기 진영. 자, 여기에서 나오는 역습을 조심해야 될 텐데. 자, 달려오면서 일단 길게 처리해내고 있는 장현수입니다. 네, 일단은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미드필드에서 공을 가졌을 때 포워드들이 앞쪽으로 나오면서 공을 받기보다는 우리 포백 라인 뒤쪽으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공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서로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김주영 선수와 장윤수 선수가 서로를 커버하면서 뒷공간으로 공이 들어오는 것을 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살렘 알다우사리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코너킥을 조금 자주 주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렘 알다우사리 코너킥. 자, 높이 떴는데요. 골키퍼 김진현이 안전하게 골에어리 안쪽에서 잡아냅니다. 기본적으로 축구를 할 때 공이 4백 라인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수비수들이 얼굴을 자신의 골대를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공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전반전 42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김진현 골키퍼가 이 발기술이 좋아서 이 빌드업, 그러니까 이른바 공격 전개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니까 김진현으로부터 이 발로 출발해서 미드필더를 거쳐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런 패스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그때 김진현 선수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서서히 자 여기서 끌어냈는데 터치아웃이에요. 터치아웃. 사우디아라비아 선수 못 맞고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드로잉. 김주영. 사우디아라비아 진영 중앙선 부근입니다. 왼쪽. 자, 대한민국 대표팀은 공격 쪽과 수비 쪽의 라인이 많이 압축돼 있는 상태. 흘러나온 볼 김진수. 걸려나가야 돼요. 앞쪽으로. 자, 빼줬고요. 한국영 돌아서면서 이근호입니다. 이근호가 왼쪽에 조영철에게. 자, 조영철 왼쪽. 자, 고립되면 안 될 텐데 이근호에게 주고 조영철은 들어갑니다. 이근호 왼쪽 터치라인 부근. 반대로 넘어와야죠. 자, 골라인 쪽으로 접근을 시도해봤었는데 빼앗겼고. 사우디아라비아.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한쪽에서 상대 선수가 우리보다 숫자적으로 아주 많은 우위를 점할 때에는 항상 반대로 공을 돌려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오기 전에 먼저 줘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압박감을 느끼면 이미 늦은 거예요. 아하. 상대가 압박을 하기 전에 볼을 반대쪽으로 돌려내는 것. 이것이 상당히 지혜로운 플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상대가 이미 압박을 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네.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압박 당하기 전에 공을 반대쪽 공간으로 돌려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패스 미스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도 들어가는 선수들이 없었고요. 여기에서 중앙에서 일단 공을 지켜냈습니다만 파울. 자, 약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주호와 알샴나니 선수의 신경전. 박주호와 알샴나니. 이 알샴나니 선수는 지난 시즌 알힐랄에서 26경기에 나와서 21골을 넣은 일단 위치 선정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고요. 또 골에 대한 어떤 집념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선수가 바로 또 이 알샴나니 선수입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던 알샴나니. 대한민국에서는 이근호 선수가 이제 2012년도에 바로 그 상을 받았었고요. 저 사실 이 알샴나니 선수가 샤밥에서 뛸 때는 그다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네. 알힐랄로 작년 시즌에 이적해 오면서 아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규 시간 45분은 다 지나갔고 이제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습니다. 이 1분의 시간을 오롯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철이 들어갑니다. 자, 조영철 일단 헤딩으로 끌어냈고 사우디아라비아 잡아서 앞쪽에서 알샴나니가 뛰는데요.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왼쪽 흘려내줬고 알샴나니는 중앙 쪽에서 들어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에서 좁혀오면서 붙어줘야 돼요. 볼. 자, 슈팅까지 나오지 못했고 알샴나니에게 주는 패스를 끌어냈습니다. 골키퍼에게 연결. 김지현 골키퍼 길게 이근호 쪽입니다. 이근호가 있는데 헤딩으로 끌어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헤딩으로 이어가다가 자, 오른쪽에서 자, 이 공격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마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 자, 손흥민이 주고 자, 손흥민 중앙에서 살아있죠? 손흥민 자, 돌면서 손흥민이 왼쪽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왼쪽에서 김진수 다시 손흥민과 주고받고 손흥민. 자, 전반전 경기 끝났습니다. 전반전 대한민국 대표팀과 사우디아라비아 0대0으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경기 전반전 끝나고 라커룸에서 양팀 감독 모두가 다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속도 조절도 그렇고 방향 선택이 우리 대표팀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전반전 45분이었습니다. 이영표 감독이 지금 감독이라면 수비와 공격 쪽에 무슨 주문을 하겠습니까? 라커룸에서.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안정이 돼야지만 공격 쪽에서도 좀 더 창조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뒤쪽에서 공을 가졌을 때 완전하게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을 정도로 공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 상대가 우리를 압박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 선수들이 충분히 움직여서 그 공을 받아주지 못했던 것이 우리가 전반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이끌어가지 못했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 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 호주 시드니 퍼텍 스타디움에서 전반전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전반전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드니 퍼텍 스타디움입니다. 호주 A리그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의 홈구장, 작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한 팀의 이제 홈구장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이영표 해설위원과 함께 대한민국 호주 아시안컵의 마지막 모의고사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반전 솔직히 만족하십니까? 제가 만족하기 전에 아마 축구팬 여러분들이 그다지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슈틸리케 감독도 마찬가지고 또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오늘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오만전에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수비와 공격 또 미드필더 이 모든 부분을 좀 점검하고 조정하는 이런 평가전 아니겠습니까? 평가전의 그렇습니다. 의미라는 것이. 평가전에서도 슈틸리케 감독도 오늘 경기 전에 평가전이지만 우리는 이기는 것에 목적이 있고 예. 또 평가전이지만 우리는 잘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축구가 참 저도 해봤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좋은 경기, 이기는 경기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이 전반전 우리 선수들의 이 전반적인 컨디션이 균일하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 또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은 시즌 중간이기 때문에 컨디션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한국과 또 일본 또 중국에서 뛰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컨디션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전반전 기록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점유율이 약 6%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경기 전에 저는 대한민국이 좀 더 경기를 점유할 거라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제 예상이 빗나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히려 경기를 좀 매니징하면서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6개의 슈팅 중에서 3개가 유효 슈팅이었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6개 중에서 1개가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코너킥 우리가 3개를 더 많이 줬어요. 네, 그 이유는 상대가 우리 포백 라인 뒷공간으로 공을 때려 놓으면서 우리 수비수들이 처리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것이 코너킥으로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옵사이드 대한민국이 2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나였었고요. 파울이 대한민국이 2개가 더 많았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R3나니 선수를 좀 비교를 해주시죠. 그렇죠. 알삼리 선수가 터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많은 터치를 가져갔고 그 얘기는 좀 더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손흥민 선수가 왼발 발리슛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던 것이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전반전에 가장 아쉬운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알샴나니 선수,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13년째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 헤딩도 좋고요, 돌파도 좋고. 자, 지금 호주 교민들, 상당히 많은 교민들, 거의 이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거주하는 이 분들, 교민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곳 퍼텍 스타디움을 찾아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를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축구에 15년 만에 열리는 이런 경기. 자, 지금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선수도 이제 그대로 있고요. 네, 15번의 선수가 남태희 바꾸는군요. 선수가 지금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이정엽 선수의 모습이 보였고요. 남태희 선수가 출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레이크에서 뛰고 있는 남태희 선수가 어떤 선수와 바꿨을까요? 곽태희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곽태희 선수는 이제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김주영 선수, 이명주 선수도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영 선수 그대로 있고요. 김창수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남태희가 들어왔습니다. 자, 한규원 선수도 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주도 들어왔고요. 자, 이명주 선수는 대기심의 지시를 받지 않고 경기장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뀌는 선수가 김진수와 바꾸고 있는 이명주입니다. 그 위치는 아닐 거고요. 이명주 선수는 또 한교원 선수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한교원 선수도 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태희 선수는 이제 미리 들어갔고요. 그렇다면 구자철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모습도 지금으로서는 이 중계석에서 볼 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골키퍼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규 선수로 골키퍼를 바꾸면서 후반전 들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네, 일단은 선수들을 많이 바꿔주면서 슈틸리케 감독이 아시안컵 5만전을 대비해서 선수들을 좀 더 충분히 보고 싶어하는 네. 그런 의도가 지금 보여지고요. 자, 후반전 시작하면서 김승규 그리고 한규원, 이명주, 남태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빠지는 선수들이 일단 이근호 선수가 빠졌고요. 그리고 중계석에서 봤을 때는 김지수 선수도 빠져 있고 구자철 선수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요. 구자철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현 골키퍼가 바뀌었고요. 이렇게 이근호, 구자철, 김진수 이 전방 쪽과 또 후방 쪽 그리고 골키퍼까지 바꾼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조영철 선수가 좀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네. 오른쪽에 한교원 선수가 들어간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선수 교체 어떤 의미라고 손흥민 선수는 그대로 이제 뛰고 있고요. 박균 선수는 이근호, 구자철, 김진수 그리고 김진현이 빠졌고 김승규, 한교원, 이명주, 남태희가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전반전이 슈틸리케 감독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4명의 선수를 교체하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그런 슈틸리케 감독의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평가전이기 때문에 이 사전에 약속했던 선수의 숫자만큼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정규 경기에서는 3명까지 교체가 가능합니다만 평가전에서는 6명까지가 교체가 가능하죠. 자, 박주호 선수가 이제 구자철 선수의 주장 완장을 받아 찼습니다. 오른쪽에서 김창수 그리고 조영철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조영철 선수의 자리에 한교원 선수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렇죠. 조영철 선수가 뒷공간을 움직이죠. 자, 김창수가 한 번에 길게 찍어줬고요. 조영철이 한번 뛰어봤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박찬호. 사실 슈틸케 감독이 전반전이 끝난 이후에 손흥민 선수를 사실은 벤치에 불려드리려는 네.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경기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않았고 오늘 경기를 좀 더 이기고 싶어하는 슈틸리케 감독의 의중이 엿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른쪽 한교원입니다. 한교원입니다만 두 선수가 에워싸면서 공을 옆줄 밖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제 후반전에 들어온 이명주, 남태희, 한교원 선수 다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아직까지는 강하게 슈틸리케 감독에게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A매치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만개시키지 못했던 선수들이 이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자, 오른쪽 한교원입니다. 100% 이 3명의 선수가 주전이라는 어떤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후반전 45분이 이 선수들에게 아시안컵의 어떤 시간을 제공하는 출전 기회를 보장해주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선수 교체 없이 그대로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이 모두 후반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올리 감독은 일단은 전반전 45분이 나름 뭐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후반전 오마르 하우사위 뒤쪽에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올리 감독은 한국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높게 평가하는 네. 그런 감독으로 유명하죠. 설기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진출했을 때 당시 이 클럽 감독이 바로 이 올리 감독이었죠. 그리고 알 아인에 있을 때도 여러 명 한국 선수들을 컨택했던 인물이 바로 또 올리 감독이고요. 그렇군요. 자, 지금 관중들이 야유를 한국 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국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일단 어제 우리의 아시안컵 첫 상대인 오만이 중국에게 4대1로 졌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한국영 선수의 파울 장면이었었고요. 자, 중국과 오만의 경기. 이제 우리가 오만을 첫 상대해야 되는데 일단 오만이 이 다크호스 복병으로 꼽혔었는데 어제 평가전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어느 정도 좀 희망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오만이 어제 경기에서는 1.5군이 나온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오만이 기본적으로
잠궈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골을 먹지 않는 팀이에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제 경기에서는 오만이 중국과 잠그지 않고 정상적인 경기를 하면서 많은 실점을 했죠. KBS의 이제 박주미 기자가 어제가 비공개 평가전이었습니다만 이제 인근 건물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전반전 종료 직전 그리고 후반전 종료 직전에 실점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만의 르겐 감독의 고민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오만은 최근에 미드필더와 공격 앞쪽에서는 많은 변화를 주고 있지 않지만 특히 뒤쪽 수비 라인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좀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르겐 감독이 수비 쪽에 변화를 많이 주고 있다. 그 말은 수비가 불안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안정적인 포백 라인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실제로 공격보다는 수비 쪽 그러니까 함께 수비했을 때는 무실점을 또 많이 하기도 하지만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실점을 또 의외로 많이 하는 그런 네. 팀이 오만이에요. 자, 박주 쪽입니다. 박주가 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선수들이 오만과 첫 경기에서 걱정되는 것은 오만이 최근에 20경기에서 무실점한 경기가 무려 13경기거든요. 그렇군요. 65%의 경기를 무실점으로 연결했던 그런 수비 조직력이 나름 괜찮은 그런 오만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세로 전환합니다. 왼쪽에서 흘려내준 볼 일단 김주영 선수가 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0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는데 네. 특히 오만의 어떤 경기 패턴을 분석해 본다면 전반전에는 많이 득점하지 않고 또 실점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후반에 가면서 아주 많은 골을 실점하고 있고 또 득점도 전반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만의 플레이 스타일은 전반전에는 일단 지키고 후반전에 어떤 결정을 내는 그런 플레이가 바로 오만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중동의 특유한 하나의 일정한 스타일로 패턴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오만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제가 르겐 감독이라면 예선전의 목표는 1승 2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이었죠. 걸프컵에서 오만이 쿠웨이트를 5대0으로 잡았고요. 네. 그렇다면 오만은 일단 잡는다고 본다면 나머지 쿠웨이트를 한국과 잡는다고 본다면. 그렇죠. 오만이 쿠웨이트를 잡는다고 본다면 한국과 또 호주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1승 2무로 올라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과 호주는 승부가 난다고 이제 오만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첫 경기인 오만 입장에서 본다면 첫 경기인 이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2점을 1점을 가져가야 되는 네. 그런 것이 오만의 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승점 3점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우리가 좀 분석해 본다면 나름 오만 경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첫 경기이고 일단은 수비적으로 경기가 나오니까. 0대5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 한 번에 넘어왔어요. 예, 헤딩. 한규원이 중앙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봤던 상황. 사우디아라비아 자기 앞쪽에서 진영입니다. 압박해야 자, 좋아요. 좋아요. 오른쪽 돌파합니다. 오른쪽 손흥민의 크로스 반대편.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안쪽에서 조영철 선수가 아주 좋은 움직임으로 뛰어들어왔기 때문에 타이밍은 좋았는데요. 네. 공이 약간 높았죠. 람테이 왼쪽에서 오른쪽 김창수. 네, 전반보다는 일단은 공간을 운동장을 넓게 쓰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손흥민 짧게 내줬고 중앙 이명주가 뒤쪽으로 전개. 후방에서 김주영이 줍니다. 다시 김창수. 터치라인 부근 한교원인데 옆줄 밖으로 나갑니다. 터치아웃. 자, 한국팀의 벤치 기성용 선수는 이제 오늘 막 호주에 도착을 했고요. 그 옆에 이청용 선수는 2일 호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두리 선수가 약간 부상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교체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약간 부상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기성용 선수가 오늘 경기를 지켜보면서 본인도 생각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기성 선수가 뭐 소속팀 수완지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대표팀에서도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완전히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 전광판에 한국 벤치 특히 뭐 기성용 선수, 이청용 선수, 차두리 선수의 모습이 나오니까 이 호주 교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 관중석에서 커다란 함성과 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찔러줬고요. 페널박스 안쪽입니다. 페널박스 안쪽에서 공 살아있고 넘겨줬고 헤딩. 자, 그리고 자, 슈팅 피스 막아냈고 다시 일단 위기를 벗어납니다. 자, 이 수비들이 좀 주춤주춤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일단은 우리 수비수들의 숫자는 충분했지만 앞쪽으로 좀 밀고 나오는 게 늦었어요. 자,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 터치라인 따라 들어오다가 힐키로 내줬고 좁은 지역에서 우리 두 명의 수비수가 붙어줍니다. 공 빼내서
짧게 내주면서 반대쪽에 빨리 벌려 나가야 되죠. 김창수에게 연결시켰습니다. 한교원 쪽 한교원이 붙어줍니다만 좁은 지역 다시 김창수까지 가세했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으로 볼을 연결시켰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이 공간을 찾아내는 이 패스 줄기가 아주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슈틸리케 감독이 우리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변화를 주겠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요, 소극적인 플레이에서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고 싶다. 그리고 또 수동적인 플레이에서 능동적인 플레이를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우리 선수들이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슈틸리케 감독이 봤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이 축구에서 소극적, 수동적 자세는 왜 나오는 걸까요? 글쎄요, 뭐 어렸을 때부터 배운 어떤 습관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한국 선수들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규칙을 상당히 잘 지킨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역시 좀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먼저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약점이 있거든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제 뭐 우승도 했었고 무실점 우승도 경험한 바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은 그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규칙을 준수하는 이런 모습, 이 패턴화된 축구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우리랑 좀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사우디는 규칙은 어떤 면에서 약간 지키지 않고 약한데 네. 반면에 창조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는 약간은 좀 한 수 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공격 작업을 붙어줘야 전개하고 돼요. 있다가 길게 넘겼습니다만 그대로 골아웃됐습니다. 골킥.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 3경기에서 8골을 실점하면서 수비 뒤쪽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12월 말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직전 평가전이었었는데 자 길게 붙어줘야 넘어가고요. 터칭. 골키퍼 김승규. 후반전에 교체됐습니다. 충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선수가 넘어졌고 우리 선수는 자 아직 넘어져 있는 한국영 상황인데 선수의 모습인데요. 한국영 오른쪽 종아리 쪽을 만지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붙어주면서 경합 골키퍼 펀칭이 있었고 그 펀칭과는 무관하게 한국영 선수와 사우디아라비아 선수가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김승기 선수가 잘 나와줬고요. 거의 밀렸습니다. 한국영 선수가. 사실 골키퍼 경쟁도 상당히 치열한 게 말이죠. 네. 그리고 월드컵이 끝났을 때는 김승규 선수가 완전하게 대표팀의 어떤 한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시안 게임에서 또 무실점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부임하면서 김진현 선수가 상당히 많이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진현 선수가 슈틸리케 감독 부임 이후에 첫 경기였었던 자 왼쪽에서 터치라인 따라 들어옵니다. 터치라인 쪽에서 두 선수가 붙어주고 있는데 자 어느새 한기원이 오른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붙어줘 봤었고요. 한기원 선수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붙어줘야 돼요. 김창수가 나와서 붙어주고 뒤쪽 김주영을 스쳐 지나가면서 장현수. 일단은 우리 미드필더 이상의 포드 쪽에서 우리 선수들이 공을 가졌을 때 공간이 많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를 좀 두 가지로 설명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우디가 강하게 압박을 잘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충분히 공을 갖는 우리 포드 선수들이 상대를 따돌려내지 못하고 공을 받는 그런 이유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개인기로 봐야 됩니까? 상대를 따돌리지 못한다는 이미 얘기는. 공을 받기 위해서는 공을 받기 전에 상대를 먼저 따돌려서 충분히 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네. 공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늦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자 주고받다가 뒤쪽으로 뺍니다. 김주영이 있습니다. 김주영이 수비가 우리가 공을 가질 때 수비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상대가 압박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그 타이밍보다 한 템포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자 오른쪽 김창수가 들어가다가 맞아요. 왼쪽 줬고 손흥민 자 열렸어요. 열렸어요. 앞으로 찔러내줬고 펠박스 앞쪽에서 돌면서 자 오른쪽 다시 김창수 크로스 뒤편 슈팅까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뒤쪽에 한교원이 있었는데 슈팅까지는 터져 나오지 못했고요. 지금 앞쪽에 많은 우리 선수들이 일단은 반대쪽에서 슈팅까지가 연결되진 않았지만 앞쪽에서 2대1 패스를 통해서 박스 근처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 신영 일단은 조영철 선수가 이근호 선수를 대신해서 원톱 자리에 들어갔는데요.
슈틸리케 감독이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한다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동국 선수와 김신욱 선수의 부재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슈틸리케 감독에게 많은 그리움을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이제 또 이정엽 선수를 뽑지 않았습니까? 슈틸리케 감독이. 그렇죠. 이정엽 선수를 대신 김신욱 선수를 대신해서 이정엽 선수를 뽑았는데요. 아직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자,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있고 주심이 가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선수 쪽에 가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감독이 전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어떤 다양한 특징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신욱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이, 네. 또 제공권, 또 힘 이런 것들은 슈틸리케 감독에게 아주 많은 공격적인 옵션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김신욱 선수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슈틸리케 감독도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정엽 선수를 뽑으면서 많이 알려진 검증된 선수를 뽑으면 선수가 책임을 지겠지만 이정엽 선수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선수를 뽑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갖고 뽑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뭐 여러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왈리드 바크슈인 선수가 들어가고요. 무스타파 선수가 나오죠. 그리고 하산 팔라타 선수가 또 투입이 됩니다. 빠지는 선수는 무스타파 알바사스와 사이드 알무왈리드. 이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윙백을 한번 바꿔줍니다. 김창수 뒤쪽에서 김주영 다시 주고받으면서 김창수 좀 더 넓게 서야 돼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두 명의 선수 교체를 준비를 했었는데 아직 한 명은 투입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한 명은 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 자 공세로 바꾸면서 남태희가 주었고 중앙 쪽 찔러만 줘봤는데 자 다시 한번 손흥민 잡았습니다. 손흥민 헬박스 안쪽에서 손흥민 그대로 골아웃 골킥 코너킥이에요.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전방으로의 패스가 유기적으로 지금 연결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특히 중앙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패스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도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패스였는데요. 상대 네. 수비가 미리 알고 충분히 뒷공간을 막아섰고요. 대신 영리하게 손흥민 선수가 떨어지는 세컨볼을 잡아서 코너킥까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너킥 손흥민 한규원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선수들이 페널티 안쪽에서 움직입니다. 손흥민의 코너킥 다시 한번 손흥민 잡아서 자 어디로 줄까요? 올라가야죠. 손흥민이 자 접으면서 본인이 들어갑니다. 손흥민 자 가운데로 연결 다시 한번 손흥민 리턴 흘려내줬고 자 올려줬는데 헤딩 사우디아라비아 살아있어요? 자, 공 살아있습니다. 아들을 슛 강력하지 못했고 못 맞고 굴절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뒤쪽에서 헤딩 빗나갑니다. 남태희가 마음 먹고 한번 이 빈 공간 쪽으로 헤딩 슈팅을 날려봤는데 빗나갔습니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사우디 선수들이 가운데 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냥 공만 서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남태 네. 선수가 뒤쪽에서 런닝 쪽 볼라면서 완전한 기회를 가져갔는데요. 아쉽네요. 자, 여기서 조영철이 올려줬고 네, 거의 뭐 그 어떤 방해도 없이 헤딩을 했었는데요. 남태희 선수도 본인이 찔러주는 이 코스를 생각하고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제드 알 마르샤디도 투입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마제드 알 마르샤디 선수와 빠지는 선수는 오마르 하우사위입니다. 센터백 오마르 하위사위가 빠져나가면서 알 마르샤디가 투입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이렇게 되면 3명의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대한민국 대표팀은 후반전 시작하면서 4명의 선수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기 진영에서 서서히 공을 돌리다가 골키퍼까지 연결시켰고 경기는 약간 소강 상태. 헤딩으로 최후방 라인 사우디아라비아. 자, 저기서부터 압박이 좋아요.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자, 여기에서 공이 연결이 되면 일단 지금부터는 소유해야 돼요. 김창수가 중앙으로 와서 공을 받습니다. 김창수가 오른쪽으로 라인 상대가 쪽으로 충분히 왔다가 많으면 뒤쪽으로 돌려내야 되고요. 자, 손흥민이 펠박스 안쪽까지 와서 수비 방해가 있었고, 자, 하지만 공 다시 연결. 김주영, 장현수까지 연결. 장현수, 남태희를 거쳐서 다시 들어갑니다. 김창수, 남태희 쪽, 남태희 들어가다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파울.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남태희가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일단은 올리 감독이 전술적으로 잘 준비했다라고 느낌을 받는 건요. 우리 선수들이 공을 가졌을 때 주변에서 지체 없이 강하게 첫 번째 공을 가진 선수에게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많이 좀 그 어떤 압박을 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경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이 뭐 전반 초반부터 계속해서 거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경기 내내 유지되기 위해서는 체력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의 체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압박이 성공하지 않았을 때는 체력적으로 소비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압박이 성공한다면 오히려 더 체력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이유가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압박한다는 것이 성공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가장 체력을 아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우리의 이제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압박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거의 뭐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공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자, 왼쪽에서 중앙까지 연결. 올리 감독이 최근 2012년, 2013년 알 아인에서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또 알 아흘리로 이적하면 팀을 옮겨서 또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리그에서 3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한 이유가 있네요. 자, 손흥민이 주고 들어갔고요. 여기서 잡아낸다는 것이 조영철. 약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알 올리 감독이 지금 이제 대표팀에 부입한 지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20일, 거의 20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12월 15일 날 지금 아주 급하게 네. 사우디 대표팀을 맡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걸프컵에서 카타르와 결승전 만났었는데 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스페인 출신의 감독 카루 감독이었죠. 카루 감독을 대신해서 올레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자, 왼쪽 돌파합니다. 왼쪽에서 자, 넘어졌는데 다시 도와줘야 올라왔고 돼요. 한교원입니다. 한교원. 도와줘야 돼요. 한교원 라인 부근 한교원 짧게 연결시켰고, 반대로 벗어나야죠. 자, 좁은 지역에서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한교원 여기 반대로 넘어와야 되는데요. 짧게 주면서 세 명의 선수들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 걸려 넘어졌습니다. 남태희와 사우드 카리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장입니다. 자, 남태희와 사우드 카리리가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왼발로. 카리리 선수는 파울이 아니다, 뭐 이런 제스처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자, 대한민국 프리킥 터치라인 부근입니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프리킥. 선수들, 대한민국 선수들 5명 정도가 페널티 에리아 안쪽에 모여 있습니다. 뒤쪽보다는 니어 포스트 쪽으로 낮게 깔아주고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건 효과적인데요. 슛! 골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선취 득점 1대 0을 만들어 놓습니다. 글쎄요, 세레머니를 하는 선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자책골인가요? 일단 화면은 장현수 선수를 비춰주고 있는데요. 자, 후반 22분. 자, 장현수 선수로 일단 보여지는데 장현수 선수가 큰 세리머니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그 이야기는 일단은 자책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골을 손흥민의 프리킥. 올려줬고요. 자책골이에요. 그렇군요. 네, 가운데 지금 이제 여기서 중앙 수비수 선수의 자책골입니다. 가운데서 지금 오사마 선수하고 몸싸움을 해주고 있고요. 공을 지나갔죠. 오사마 선수의 몸을 맞고 들어가네요. 오사마 하우사위의 자책골. 오사마 하우사위. 자, 손흥민의 프리킥. 이렇게 본다면 손흥민의 프리킥이 날카로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크로스가 골키퍼 앞으로 낮고 빠르게 니어포스트 쪽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볼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상대 수비의 자책골을 유도해냈습니다. 오사마 하우사위의 자책골. 대한민국 후반 22분 1대 0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서갑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운영이 좀 숨통이 트이죠. 여유가 네, 생기는 그런다면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던 패턴대로 사우디가 계속 뒤쪽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거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른쪽에서 김창수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빠르게 쇄도 김창수 일직선으로 들어가다가 일단 드로잉을 만들어냅니다.
김창수 재빨리 던져줬고 오른쪽에서 손흥민, 김창수, 남태희 스쳐 지나가면서 뒤쪽 반대로 공을 돌려내야죠. 한구경을 거쳐서 이명주 쪽. 이명주의 패스가 약간 부정확했습니다. 다시 골키퍼 김승규에게 연결. 사우디가 최근 3경기에서 8점을 실점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선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최근 사우디가 10경기 연속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는 선수 개개인이 90분간의 경기를 하면서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사우디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네.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다시 한번 선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야히야 알 나와프 샤흐리 선수가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와프 알 아비드가 빠졌습니다. 좋아요. 문지혁 살짝 내줬고 돌면서 남태희 그리고 이명주에 이어받을 때 파울. 네, 자, 지금은 남태희 선수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선수들이 한 골을 넣은 이후에 몸돌림이 상당히 경쾌해 보이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또 골이 주는 효과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선수들에게 한 골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한 골 이상입니다. 한구경이 주고받다가 선수들이 여유가 생겼죠. 좋아요. 김창수 주변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요. 짧게 남태희가 내줬고 김창수 이어받기 직전에 역줄 밖으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드로잉. 올리 슈틸리케 감독.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료 선수가 공을 갖고 있을 때는 최소한 2군데, 3군데에서는 패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동료 선수들이. 골키퍼까지 연결시켰습니다. 골키퍼 왈리드 압둘라. 대한민국 대표팀은 골키퍼를 후반전 시작하면서 김진현에서 김승규로 바꾼 상태. 정성용 선수는 약간 부상이 훈련 중에 이제 부상을 입어서 오늘 김진현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은 김승규가 뛰고 있습니다. 터치라인 부분에 3번에 길게 올라오는 패스인데 김승규가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김주영을 거쳐서 오른쪽 김창수. 오른쪽 좋아요. 한 번에 툭 찔러줬던 패스. 손흥민 손흥민이죠? 이어받았습니다. 손흥민 일단 뒤쪽에서 자 손흥민 파울이에요. 파울.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자, 먼저 한 골이 들어가고 나니까 선수들의 움직임이 확실히 빨라지고 활동량도 많아지는군요. 네,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상대 뒷공간으로 잘 움직여졌고요. 그 볼을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또다시 파울을 얻어내는 장면입니다. 김창수 선수가 잘 뛰어줬죠. 여기서 이렇게 손흥민 우리가 축구를 얘기할 때 가장 최고의 기술이 무언가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뭡니까? 속도를 꼽거든요. 속도요? 예, 다른 어떤 기술들은 훈련을 많이 하면 좋아지지만 속도는 사실은 타고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속도가 가장 좋은 기술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뭐 지단의 마르세 유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손흥민 선수는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손흥민 프리킥. 자 다시 한번 손흥민의 날카로운 프리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잘라줬으면 자 좋겠어요. 손흥민 중앙에 자 뒤쪽 흘러나온 거 잡아서 돌면서 킬킥 내줬고 자 다시 한번 잡았어요. 다시 한번 정면서 슛! 아 약간 약했네요. 자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연결해야죠. 슛! 깔아내줬고 온몸으로 막아내었습니다. 박주호의 슈팅. 그 앞서서는 네, 한국영의 슈팅이었었고요. 박주호 선수가 패스 들어오는 볼을 제대로 인터셉트한 이후에 끝까지 들어가서 안쪽으로 연결해 줬는데요. 자 대한민국 대표팀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들어간 선수는 이정엽 선수입니다. 이정엽이 들어가고 조영철이 빠집니다. 자 이정엽 어떤 임무를 띠게 될까요? 상주 상무의 박항서 감독은 뭐 웬 루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네. 자 지금 들어가는 이정엽 선수는 연령별 국가대표를 거쳤던 엘리트 선수가 아닙니다만 슈틸리케 감독에 의해서 이번 호주 아시안컵 대표팀에 선발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코너킥 약간 짧게 올라가죠. 헤딩, 이정엽! 돌려 세워주고 헤딩! 머리를 갖다 대봤습니다만 빗나갔습니다. 김주영. 자 대한민국 대표팀 이정엽까지 투입시켰고 자 여기서 끝까지 몸싸움을 하면서 헤딩을 하고 있는 김주영 선수인데요. 김주영의 헤딩슛 그대로 골아웃. 일단은 전반전 45분 또 후반전 한 15분 20분까지는 선수들이 약간은
좀 수동적이었다면 또 네. 소극적이었다면 한 골이 터진 이후에는 선수들이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재빨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좋아요. 자, 끌어냈고요. 다시 한번 공세 전환. 짧게. 왼쪽까지 올라오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에서 짧은 패스 이어가면서 전진 패스. 좋아요. 이번에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야시르 알 샤흐란 선수가 공세에 가담을 해봤습니다만 무에 그쳤고. 네, 지금 이제 사우디 선수들이 앞쪽으로 나갔다가 뒤쪽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약간씩 늦고 있죠. 네. 양쪽 지금 벤치에서 올리 감독이 사우디 선수들에게 빨리 내려오라는 수비들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정혁과 한교원이 있습니다. 자, 이정혁 받았고 한교원에게 주고 본인은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김창수가 올라가죠. 자, 다시 한번 안 들어가는데 남태희 좋아요. 가운데에서 이명주가 주고 김주영 한교원이 짧게 이명주를 거쳐서 뒤쪽 김주영까지 장현수 이정혁 선수는 오늘 이제 ABS 데뷔전 아닙니까? 그렇죠. 부담도 되겠네요. 아무리 경기를 많이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또 A매치 데뷔전이거든요. 네. 어떤 선수든지. 거기다 이정엽 선수는 연령별 국가대표팀을 거쳤던 선수도 아니니까. 자, 김창수가 오른쪽에서 터치아웃을 만들어냅니다. 이정엽 선수의 그 부담감은 더 커질 것 같은데. 글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지고 오늘 경기에 임할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드로잉 돌아서면서 손흥민. 자, 방향을 바꿨습니다. 공세로 좋아요. 바꿨고 오른쪽에서 파울이죠. 걸려 넘어지는 이명주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후반전 들어오면서 양쪽 사이드에서 우리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공간을 갖고 또 공을 가지고 있고요. 그쪽에서 많은 파울을 얻어내고 있어요. 자, 오늘의 첫 골 손흥민 선수의 이 프리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책골로 연결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의 다시 한번 날카로운 프리킥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골키퍼는 번, 멀리 세 나옵니다. 번 상대에게 코너킥 상황에서 또 이렇게 프리킥 상황에서 위협감을 주면 이런 상황이 연속됐을 때 상대 수비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선수들 움직이고 몸싸움. 주심이 가서 선수들을 좀 떼어놓고 있습니다. 이정엽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사우디는 B조에 속해 있고요. 우리가 A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8강에서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프리킥. 사우디 먼저 헤딩. 뒤쪽으로 김주영 쪽인데 한국영. 오늘 경기에서 사우디에게 우리가 8강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 본다면 네. 좀 더 강한 어떤 인상을 남길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평가전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사우디 선수들에게 우리가 강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명주가 줬고 왼쪽에서 다시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넘어와야죠. 중앙으로까지 연결. 좋아요. 자, 김창수가 오른쪽 공간에서 헤딩으로 주고 다시 또 들어갑니다. 자, 이 준 패스가 약간 짧았네요. 손흥민. 김창수와의 호흡이었었는데 하지만 앞바고 다시 공을 따내고 있는 대한민국. 남태희 선수도 투입 이후에 활동량이 아주 많네요. 일단은 슈틸리케 감독이 후반전이 시작하면서 4명의 선수를 교체한 것이 네. 일단은 독특한 아주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책골까지 유도를 해냈습니다. 야시르 알 샤흐라니가 오버래핑 그리고 패스 연결까지 살렘 알 다우사리. 대한민국의 드로잉. 이렇게 큰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평가전에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선수들이 어떤 리듬을 찾는다는 것, 경기를 앞두고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월드컵을 생각해보면 미국 마이애미에서 이 가나와 평가전 치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그 패배가 선수들에게 좀 선수들의 사기를 좀 꺾어놨다, 실망감을 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선수들이 충분히 뭐 나중에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그 가나전 패배 이후에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았고 네.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자신감을 많이 상실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자책골은 우리 선수들에게 아시안컵을 앞두고 시원한 그 한 잔에 목마른 자에게 주는 이런 물 같은 이런 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또 이제 사우디가
중동에서도 뭐 예전만큼은 못한다 하지만 여전히 강팀으로 군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시안컵 본선에서 우리가 중동 팀을 만났을 때 오늘 경기는 아주 많은 자신감을 제공해 줄 겁니다. 후반전 33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후반까지 오른쪽 김주영, 장현수를 거쳐서 왔습니다. 김주영이 오른쪽으로 내줬고 김창수가 짧게 내줬고 다시 손흥민을 거쳐서 김주영. 자, 김창수 좋아요. 돌려서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김창수 한 번에 올라가야 돼요. 한 번에 올라가야 김창수 돼요. 크로스. 잡았는데요. 갖다 댔습니다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규원이었었고요. 다시 왼쪽에서 크로스. 수비 맞고 굴절 뒤쪽으로 튑니다. 헤딩 한국영. 자, 돌면서 남태희 찔러줍니다. 중앙에서 주고 밀려나요? 밀려내줬는데 슈팅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사우디 알카리리 선수가 상당히 지능적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이쪽에서 살짝 지금 자, 지금 이제 김창수의 네. 크로스였었고요.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사우디 선수가 우리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채면서 지능적으로 파울을 하는 모습이네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자기진영에서 일단 대한민국 앞가게 막힙니다. 파울, 프리킥, 재빨리 연결. 이제 선수들이 좀 지쳐가는 이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할 때 기온이 체감 온도가 33도, 습도가 약 50%, 55% 정도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후반전 35분이 다가오는 시간,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긴 시간을 이동해서요. 특히 이제 중동 쪽에서 또 유럽 쪽에서 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만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격 중에서 많이 뛴 손흥민 선수의 체력적 부담도 좀 있겠네요. 다행인 것은 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분데스리가가 아시안컵을 뭐 맡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분데스리가가 휴식기, 겨울 휴식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독일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몇 팀은 겨울 휴식기가 없고요. 네. 특히 이제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겨울 휴식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기진영. 자, 여기서 먼저 슬라이드 태클을 따냈고 손흥민 짧게 주고 공을 지켜내고 있는 남태희였습니다. 태클로 한국영.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시 한번 선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선수 교체가 많아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9번에 파드 선수가 들어가죠. 사우드 카리리 선수를 빼고 파드 선수가 들어갑니다. 나이프 하자지 선수가 들어갑니다. (14번에) 사우드 카리리 선수가 빠지고 9번에 나이프 하자지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 A매치 이제 평가전이기 때문에 정규 경기에서는 3명까지 선수 교체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평가전에서는 이제 6명까지 가능하죠. 자, 그대로 중거리슛. 우리 선수 한 명이 강한 슈팅에 맞았습니다. 자, 지금 넘어져 있는데 김지영 선수처럼 보이는데요. 머리 쪽에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 쪽을 잡고 장현수 선수인가요? 장현수 선수로 보여지는군요. 얼굴 쪽에 약간 여드름이 있는 걸로 봐서 장현 선수죠. 여기서 장현 선수가 뒤통수 쪽을 맞았네요. 자, 장현 선수가 넘어져 있...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강력한 슈팅을 맞았기 때문에 네, 일어났습니다. 장현수. 그죠? 장현 선수 올해가 양띠에 바로 장현 선수가 이제 양띠고요. 이 슈틸리케 감독의 두 번째 경기였었던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 슈틸리케 감독 경기 끝나고 인터뷰했었는데 뭐 그날 경기는 졌습니다만 장현수가 제일 잘했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으로부터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현수, 오늘 선발부터 센터백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아시안 게임 내내 거의 모든 경기를 지금 경기장에 와서 직접 확인했고요. 네. 우승하는 것 안에서 장현수 선수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 슈틸리케 감독이 확인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보면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죠. 많은 이제 이 포지션을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을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박주 선수도 그렇고 장현수 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현 선수도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요. 네. 박조 선수도 왼쪽 윙백과 미드필더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선수죠.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 이제 장현수 선수가 오늘은 센터백입니다만 당시 경기에서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른쪽으로 오다가 전진 패스, 터치라인 부근 공 나가지 않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까지 전진해서 자 크로스를
올리는데 실패합니다. 좋아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공입니다. 박주호가 끝까지 경합. 후반전 이제 3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리 감독이 또 한 명의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파드 알 무아라드 선수를 투입을 시키고 살렘 알 다우사니 선수를 네네. 자 간신히 쳐냈습니다. 골키퍼 김승규가 멋지게 쳐냈습니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는 알 샴나니 선수를 놓쳤어요. 알 샴나니의 슈팅. 자 여기서 그래서 지금 헤딩으로 넘겨졌고요. 장윤 선수가 앞쪽에 자신의 마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전진하는 사이에 뒤쪽에서 돌아 들어오는 선수를 놓쳤습니다. 이 알 샴나니 선수가 헤딩도 좋고 돌파도 좋고 슈팅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8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난다면 또 경기를 해야 될 이런 선수입니다. 네, 특히 일단 뭐 슈팅력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그 슈팅하기 전 상대 수비수들의 시선을 따돌리고 공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네. 그것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자 선수 교체 사우디아라비아 살렘 알 다우사니가 빠지고 지금 이제 살만 선수가 김승규 선수를 막아서고 있는데 누가 막아줘야죠. 코너킥. 자 흘러나온 볼 발베스 그렇죠. 슛. 대한민국 김승규의 선방입니다. 골라인 아웃이에요. 지금 이제 코너킥이 올라올 때 이미 볼이 골라인 밖을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주심의 사인이고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이미 골 아웃이 판정이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알 샴나니의 강한 슈팅. 라인즈맨 선심이 이미 기가 올라갔죠. 이 슈팅은 알 샴나니의 슈팅은 무효.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 선수들이 요즘엔 뭐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공이 상당히 많이 각도가 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코너킥을 할 때 스핀을 많이 주다 보니까 공이 때로는 골라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려줬고 김승규 골키퍼 먼 거리까지 달려가면서 쳐냈습니다. 다시 김승규 골키퍼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후반 막판으로 오면서 40분이 지나가는 시각인데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자, 슈팅 코너킥 사우디아라비아. 전반전에 김진현 선수도 그랬고요. 네. 후반전에 김승기 선수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슈틸리케 감독이 누구를 선택할지 물론 지금 이제 뭐 수비 쪽에서 여러 가지 포지션 경쟁을 하고 있지만 골키퍼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경쟁이 치열한 포지션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자, 알샤흐리의 코너킥 높이 떴고 바운드된 볼 한규원. 파울이에요. 그 전에 공격자 파울입니다. 네,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 파울. 마시리 고스민 올라루유 선수의 감독. 파울을 주고 있죠. 고스민 올라루유 감독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경기장에 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짚으면서 어깨를 떴습니다. 짚으면서 떴다라는 주심의 판정이고요. 마제드 알 마르샤디 알 샤바에서 뛰고 있는 선수. 1m 86cm의 아주 신장이 좋은 선수입니다. 후반전 대한민국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김창수 주고 뒤쪽에서 밀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그대로 진행. 사우디아라비아 손흥민 선수가 걸려 넘어졌는데 뒤쪽에서 밀어서 넘어졌는데 경기가 넘어져야 그대로 돼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오른쪽 크로스 넘어왔고 자 뒷편 흘러나오는 볼 골키퍼 김승규 잡아냈습니다. 오늘 수비 대한민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사우디가 계속 벤치에서 앞쪽부터 강하게 압박하라는 사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선수들이 지금 이제 한 3분 정도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공을 가지고 홀딩하고 있기보다는 앞쪽에서 길게 차낸 이후에 그 다음에 경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후방 골키퍼까지 연결됐고요. 이정엽 선수가 부지런하게 한번 골키퍼 세도를 해봤습니다. 김창수가 주고 들어갈 때 지금 사우디가 압박하고 넘어졌는데 있어요. 자 김창수도 넘어졌고 그리고 김창수는 일어나고 있고요. 김창수와 한국영이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배워야 될 것은 오만전도 오늘 같은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기본적으로 오만이 수비 쪽에 아주 많은 숫자를 두면서 간헐적인 공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전반전
뭐 오만한과의 경기에서 전반전 0대5로 비기고 나왔다. 또 후반전 70분, 80분까지 0대0이 됐다 했을 때 우리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깨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경기에서도 나왔지만 상대가 정상적인 필드골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세트피스에서 코너킥 또 프리킥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공간 확보해서 중앙으로 드리블에 들어갑니다. 손흥민 짧게 내줬고, 자, 걸려 넘어지면서 남태희가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그러니까 엉덩이를 뒤로 뺀 상대를 끌어내는 방법, 그 상대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방법.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그것만으로도 큰 소득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중동 축구를 얘기할 때 침대 축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침대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상대가 침대 축구를 하지 못하도록 먼저 선취골을 터뜨린다는 것, 또 설사 침대 축구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인내심을 갖는다는 것, 네. 이것이 먼저 더 중요합니다. 자, 손흥민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거리가 약간 멀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슈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요. 자, 골문과의 거리는 대략 40여 미터 정도. 리바운드를 해야 되겠죠? 자, 손흥민 골키퍼 쳐냈습니다. 아, 손흥민의 아주 정확도 있는 슈팅, 강력한 슈팅,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손흥민 선수도 머리를 쥐어싸우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 손흥민. 골키퍼 정면이었지만 볼이 상당히 드롭이 걸리면서 말이죠. 뚝 떨어지면서 상대 골키퍼로 하여금 위협감을 줬습니다. 반듯하게 나가다가 이 골키퍼 앞쪽에서 뚝 떨어지는군요. 자, 대한민국 코너킥, 손흥민이 다시 한번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손흥민 오른쪽, 골키퍼 중앙에서 잡아냈습니다. 길게 던져줬는데, 자, 이 공을 다시 따내서 공세로 바꿔놓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명주 쪽입니다. 이명주 터치라인 부근, 자, 돌려 세우면서 뒤쪽에서 잡아 끌었습니다. 이명주가 파울을 얻어내면서 프리킥. 후반전 45분 정규 시간 다 지나갔고 이제 추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김창수, 왼쪽까지 연결시키면서 이 확실히 첫 골 이후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책골 이후에 경기 운영에 여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심리적인 영향을 이만큼 많이 받는다는 것을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중앙까지 연결시켰습니다. 반대 열렸어요. 오른쪽이 비었는데, 오른쪽 김창수 쪽이 비었었는데, 자, 남태희가 들어가고요. 남태희 왼발로 올라줬고요. 올렸고, 뒤쪽 김창수 슛! 이정엽 데뷔골을 터뜨립니다. 이정엽 A매치 데뷔전 데뷔골. 슈틸리케 감독을 붙여주는 이유는 바로 슈틸리케 감독이 연령대 대표팀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던 이정엽을 바로 아시안컵을 위해서 뽑았고, 오늘 이정엽이 슈틸리케 감독의 그 의도에 100% 적중했습니다. 결국 슈틸리케 감독의 선택이 맞았나요? 특히 이제 왼쪽에서 남태희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헛다리 빗기로 제끼냈고요. 크로스로 올라오는 것을 뒤쪽에서 기다리던 김창 선수가 안쪽으로 밀어주고 마무리하는 이정엽 선수입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정엽. 보통 우리가 신데렐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정엽 선수가 지금 상무 소속 아니겠어요? 그렇죠. 군데렐라라는 네. 표현을 써도 되겠네요. 이정엽 자, 선수의 마무리 골도 그렇지만 그 전에 남태희 선수가 상대 오른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골까지 만들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태희도 빛났고, 자, 이정엽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이정엽 본인의 A매치 데뷔전 데뷔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가 선수가 교체돼서 나오죠?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그 자리를 김민우가 들어갑니다. 네, 남태희 선수와 김창 선수 또 이정엽 선수까지 이어지는 삼각 패스가 결국에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네요. 경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던 대한민국 대표팀. 자, 이렇게 되면 첫 골은 자책골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골은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낸 골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앞으로 아시안컵 이제 본선 일정이 남아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기가 올라가고 또 힘이 되는 이런 득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1대0의 결과 또 2대0의 결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1대0과 2대0이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은 그 다음에서 혹시 만날 8강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으로도요. 자, 아주 이렇게- 좋은 점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8강에서 만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 지금 이제 우리가 8강에서 만날 팀이 뭐 우즈베키스탄, 사우디, 일본, 북한, 중국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 오른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올라왔고요. 걷어냅니다. 자, 흘러나온 볼 왼발로 조심해야 돼요. 때려봅니다만 빗나갔습니다. 살만 선수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알파라지 흘러나온 볼 왼발로 때려봤습니다. 빗나갔고. 살만 선수는 사실은 뭐 왼쪽 윙백과 오른쪽 윙백을 아릴랄에서 뛰었었는데요. 네. 최근에 대표팀에서는 미드필더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추가 시간 3분이 다 지나갔지만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살만 알파라지의 슈팅. 골퍼 김승규 길게 헤딩 흘러나온 곳. 자, 뒤쪽까지. 자, 다시 한번 들어가는 대한민국 대표팀.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자, 김창수가 끌어냈고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네. 전반전 70분까지, 전반 45분 또 후반전까지 70분 정도 우리가 약간 수동적인 경기를 했다면 70분 이후에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를 하면서 결국 슈틸리크 감독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90분이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아시안컵 그 첫 상대가 오만입니다. 1월 10일 토요일 낮 2시 KBS 1TV에서 호주 캔버라에서 열리는 이 경기를 이영표 해설위원과 함께 생방송으로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토요일 낮 2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조 대한민국의 첫 경기 오만과의 경기 1월 10일 토요일 1시 50분 경기는 2시에 시작되고 1시 50분부터 KBS 2TV로 중계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 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 대한민국이 2대0으로 이겼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표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기는 호주 시드니